20번입니다.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보통은 드는 거고, 그 다음 G'X가 fx고 G0은 0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gx는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gx의 최소값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무조건 g4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4에서 가는다는 거고, 절대값을 올렸을 때는 g3이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그치? 근데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최소값이 없어. 전 구간으로 하면 여기가 최소인가? 더 그려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극소를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 그 해당 지역에서의 제일 작은 값?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 지역에서 제일 작은 값? 이게 뭐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이 값에서 G4인데 극소를 갖는다고 하면 이 G4라는 값이 제일 작겠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 해당 지역에서의 제일 작은 값이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을 보장하진 않잖아. 왜냐면 이렇게 쭉 이어지면 여기가 더 작을 수 있거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이 되려면 G4가 극소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F4, 즉 도함수가 0인 걸 알 수 있죠. 도함수 값이. 그치? 그러면 4가 여기 있다면 3은 뭐 이 정도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내가 F일 값은 몰라, G일 값은 몰라요 아직. 오케이? 근데 봐봐. 결국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절대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작은 거 0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중 제일 작은 게 0이고, 두 번째는 x축 기준이야. 그러니까 x축을 어디다 긋느냐. 결론은 G3은 0인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을 내가 이렇게 그었어. 그럼 올려볼까? 절대값을 올린 거를 파란색으로 하면 뭐 올라가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올릴게. 그치? 똑같이 올려. 그치?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3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절대값 G3이 되는 거야. 그쵸?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G3이 제일 작은 값이니? 저 파란색 그래프에서? 아니죠. 맞잖아. G3보다 큰 게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3이 여기 있는데 x축이 이번에는 3보다 위에 있어. 이런 경우도 될 수 없는 건 여기 그냥 절대값 G3이 여기보다 지금 더 값이 작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G3이 항상 모든 x값에서 절대값 Gx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작거나 같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오케이? 두 번째 조건을 위배한다. 따라서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G3도 0이다. 오케이? 그럼 얘를 식을 세우면 x-알파가 fx가 될 수 있고요. 그치? 왜냐면 2차 함수잖아요. 최고 차항에서 1이고, 그 다음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x-4 x-알파 dx가 G3이 되는데 그게 0이래.
어제 수업 시간에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학생들도 그냥 계산을 다 해보세요. 어차피 결국에는 1차 함수 푸는 거, 1차 방정식 푸는 걸 테니까. 오케이. 알파가 5분의 6이다. 이해됐어? 그럼 F9 구하는 거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21번입니다. 문제가 어렵죠, 얘는. 그치? 근데 이렇게 좀 뜯어보자는 거예요. 얘와 얘의 교점이 FT라는 거야. X좌표가. 오케이? 그럼 뭐 X에다 FT 대입하면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교점을 보는 건 내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 두 개를 그 어떤 것도 그리기가 어렵죠. 그치? 근데 어쨌든 얘네들을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같다고 했을 때 X좌표가 FT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좀 바꿔서 로그 2의 X는 T-2의 X-T승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저번에 9월달 했을 때도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라 라고 했죠. 그치? 그릴 수 있는 것부터가 뭐냐면 얘를 그릴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얘가 y는 로그 2x. 기억을 한번 보면 1이래요. 그러니까 x좌표가 1이고 t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t가 1일 때 1-2의 x-1승과 로그 2의 x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또 그릴 수 있어. 근데 이 식을 한번 보면 얘 정점이 뭐예요? x좌표가 0이 될 때 그치? 그럼 t가 1이라는 거는 1,0을 지난다는 거니까 여기를 지나고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겨요? 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기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지금 1,0이고 그 다음 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t가 양수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해됐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기억니은 내가 한 번에 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F2가 2라는 거는 2-2의 x-2승 그쵸? 그럼 얘는 2,1이 되겠네. 그쵸? 근데 실제로 여기다가 2,1을 대입하면 뭐 돼요?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기억도 참이죠. 그 다음 니에는 결국엔 t가 계속 증가하면 즉 ft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가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t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로 계속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왜? 이 함수 파란색 여기 이 색칠된 걸 한번 봐봐. 얘는 -2의 x승에서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t가 양수면 계속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생긴다. 그쵸? 이해했어?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오케이? 이제 디귿을 한번 보자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디귿에 대해서 해볼 건데 ft가 t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ft는 지금 두 함수의 교점이에요. 그치? 그러면 지금 1도 여기도 지금 2도 마찬가지로 다 t인데 그치? 근데
내가 결국엔 t라는 값은 이 보라색 선의 상에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맨 처음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t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다고 한다면 t-1은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정점이 뭐라 그랬지? t,t-1이라고 했죠. 그치? 지금 이 보라색 선은 사실상 정점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선 위에 항상 정점이 있다. 그 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y는 t-2의 x-t승이라는 이 그래프는 반드시 t,t-1이라는 정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 점을 지나게 한번 내가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파란색으로. 그러면 확대를 했을 때 여기다 그렸어. 그러면 여기 이 파란색 점이 ft예요. 근데 이 ft는 t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따라서 디귿은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몰라. 이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나 관심 없는데 내가 이 조건을 부정하는 판례를 찾았죠. 그치? 그러면 디귿은 거짓말이 되는 거라고. 이게 찾기가 좀 어렵지. 답이 111이라고 적은 아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 기영이는 이거 다 맞겠지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왜냐면 그냥 무조건 다 맞다고 그동안 가나다가 다 맞다고 내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그냥 찍을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맞는지 아닌지를 적어도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면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숫자를 대입이라도 해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운인 거죠. 만약에 2분의 1을 대입해봤다 t에다가 그럼 안 돼. 그치? 2분의 1 대입하면 실제로 2분의 3 미안해. 2분의 3 2분의 3을 대입하면 실제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운이 좋은 거지. 근데 명확하게는 지금 이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줘야 한다. 뭐를 물어본 거냐? 정점을 맨 처음에 물어본 거죠. 그치?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항상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이 t-2의 t-2의 x-t승이라는 지수함수의 정점이 항상 그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직선 위를 항상 지나게 그래프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교점 로그 2의 x와 그리고 t-2의 x-t승 두 그래프의 교점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둘의 차이가 t가 더 크다. 그러면 조건에서 주어진 t가 항상 더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디귿은 거짓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1번도 그냥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정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이라고 하자. 22번은 그냥 어려웠던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치? 근데 일단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사실 크게 그리는 건 어렵진 않은데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그치? a가 0이 아닌 것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크게 그렸다. 이렇게 하나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0에서 중급. 2a가 여기 있고 2a가 여기 있는 거.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눌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아까 12번 문제에서는 공차가 0보다 클 때만 됐잖아. 그럼 거짓말한 거네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제를 낼 때 0보다 클 때 작을 때 물어보면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하지 않잖아 우리가. 그래서 보통 답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해볼 거라면 0보다 작은 것부터 해라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 0보다 작은 것부터 할게. 사실 0보다 작은 것만 할 거야. 봐봐. 얘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면 얘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ax죠? 그럼 여기 가운데가 뭐예요? 3분의 4a예요. 그쵸? 이때 극대값 같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의 곱을 만드는 x1, x2, x3, 평균 변화율의 곱이 0보다 작은 x값을 만족시키는 거를 어디 사이에 있냐면 저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존재하는 x1, x2, x3가 만족하는, 즉 평균 변화율의 곱이 0보다 작은 그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a도 정수고 k도 정수야.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운 와중에 좀 쉬운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4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그냥 4 이렇게도 볼 수,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치? 그리고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경우수가 되게 다양해. 그치? 근데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이 범위에 지금 평균 변화율의 곱이 0보다 작게 만들려면 0하고 3분의 4a를 반드시 이 범위 안에 넣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평균 변화, 예를 들어서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고 x3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이렇게 되면 둘을 딱 이은 평균 변화율 자체가 다 0보다 크죠. 혹은 x1, x2, x3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둘의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냐? 두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여기 x1이면 x2가 여기 있으면 x3는 여기 있어야 돼요. 평균 변화율의 곱이 무조건 음수가 되려면 극대나 극소를 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 사이에? 이 사이에. 맞습니까? 오케이?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렵죠. 오케이? 평균 변화, 그러면 극대 극소의 x값을 끼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0하고 3분의 4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0을 포함하고 있으려면 k가 정수니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럼 빨리 할 수 있어. 그럼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4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6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빨리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3분의 4a를 끼고 있어야 돼. 뭐가? k하고 k 플러스 2분의 3이. 그러면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k 해줘서 그 다음에 3분의 4a까지 다 넘겨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 왜냐면 k 여기 이 사이 안에 있는 게 이제 뭐면 돼? 2, 6이거나 3, 4? 근데 사실 2, 6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숫자 사이에 껴있는 정수가 2하고 6만 있는 건 없어요. 연달아 있어야 되잖아. 2, 3, 4, 5, 6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2하고 6만 따로 있는 건 불가능하죠. 오케이?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 사이에 있는 게 3하고 4예요. 그쵸? 그럼 얘는 적어도 3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치? 얘는 적어도 4보다는 커야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3분의 4a는 2분의 9보다는 작아. 그래서 a는 뭐야? 8분의 27? 맞나요? 8분의 27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는 3분의 4a보다 작으니까 a는 뭐보다 커요? 3보다는 커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해봤을 때 a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k 값이 없네.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지. 봐봐.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a 값이 안 나와서 a가 0보다 클 때 하면 이거 똑같이 나와.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얘가 지금 3. 얼마 얼마거든? 그러니까 정수 a 값도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문제 잘못 푼 건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왜 3하고 4밖에 안 되냐는 거야. 여기서부터 애초에 생각을 했었어야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도 되겠구나.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3하고 4를 해서 여기까지 됐을 때 안 돼서 a가 0보다 작을 때 했는데 안 된다? 그럼 a가 0보다 클 때 했는데 똑같이 나오잖아. 계산을 해보면. 왜냐면 이 계산 틀거리는 똑같거든. 그러면 답이 없어. 가 아니라 k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될 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미안해. 지울 것만 딱 지우고. 무슨 얘기냐? 요번에는 k가 똑같은데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4a. 근데 요번에는 3하고 4가 아니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같이 있다라는 거를 계산해야겠죠. 여전히 2하고 6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a는 뭐야? 4분의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따로 계산해야겠다. 그래서 a는 이거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작다. 여기에 만족시키는 얘는 그러면 1점 마이너스 1점 얼마고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됐죠? 따라서 3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죠? 이거 f'x니까 답이 380이다.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해해야 될 요소 이거 극대극소의 x값을
k와 k 플러스 2분의 3이 끼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극소값을 만드는 x값이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야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사이에 0을 끼고 있을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정수 k 값은 3하고 4인데 우리가 3하고 4만 생각하는 순간 밑에 아래 문제를 풀었을 때 되게 비참해진다. 풀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도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이미 우리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만 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클 때도 해야 되는데 a가 0보다 클 때 해봤자 어차피 안 돼요. 계산해보면. 그치? 따라서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했을 때 우리가 3하고 4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도 생각해서 3분의 4a라는 극대를 갖는 x값이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따라서 k값의 범위를 구했을 때 이렇게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과 3분의 4a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 안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 와중에 마이너스 11을 만드는 또 다른 조합 1, 2, 6 중에 2하고 6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그 부등식에서 그 안에 있는 정수를 구할 때 2하고 6만 따로 핀셋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치?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연달아 되는 숫자여야 되고, 그래서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다.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a를 마이너스 2라고 무조건 써야 된다. 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니까 당연히 개념 자체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해볼만 하잖아. 풀이 과정을 보면. 물론 나는 솔직히 좀 이거는 이렇게 맨 처음엔 안 했었어. 그러니까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4분의 a가 있어서 마이너스 k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는 건 나도 좀 어색해. 2번 이 지금 부등식을 세우는 게. 물론 여러분도 어색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이 저 사이에 있다고 내가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k의 범위를 마치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알 수 있고,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